네, 주식시장은 우리 경제의 축소판이죠. 증시의 중요한 제도가 오늘부터 바뀌었습니다. 주가가 하루에 오르고 내릴 수 있는 변동폭이 기존의 상하 15%에서 30%로 확대됐습니다. 가격 제한폭 확대의 첫날 증시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내림세로 시작한 코스피와 코스닥은 눈치 보기 장세를 연출하다가 각각 0.48%와 0.92% 하락했습니다. 가격 제한폭 확대에 따라 증시의 효율성과 건전성이 높아질 거란 기대감과 투자자들의 위험 또한 증가한다는 우려감이 교차하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성호 YTN 경제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여러 차례 예고는 됐습니다만 오늘부터 증시 가격 제한폭이 확대됐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위로 30%, 밑으로 30%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10,000원짜리 주식은 하루에 13,000원까지 오를 수 있고 네. 반대로는 7,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 그게 가격 제한폭이 확대됐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는 상한선, 하한선 15%까지 됐는데 지금부터는 하루에 변동폭이 그만큼 커졌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변동폭이 커진 첫날이었는데 오늘 주식시장 상황을 정리해 볼까요? 아무래도 위험성이 좀 늘어났다 하는 그 경계감이 많이 작용한 것 같아요. 거래량을 보면 오늘 거래량이 7억 주가 거래가 됐습니다. 7억 주라면은 평소 거래보다 한 28% 정도가 감소한 겁니다. 그거를 금액으로 따지면 한 8조 원쯤 되는데 그 기준으로 따져도 한 25%가 감소를 한 겁니다. 그만큼 경계감이 많아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격 제한폭을 왜 이렇게 확대를 했는지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일반 투자자들, 일반 국민들은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 주식 제한폭을 넓혔을까요? 우선 시장이 좀 효율성을 높이겠다. 좀 추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가짜 백수호 파동 기억나시죠? 그거를 보면 그거를 할 때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어떤 내추럴 엔도턱이라는 그 코스닥 종목의 주가가 13거래일 동안에 계속해서 단 하루만 빼고 13거래일 동안에 이제 14거래일 중에 13일이 하루만 빼고 하한가를 갔습니다. 만일 주식 그 변동폭이 커졌다면 이거 악재구나 하는 것이 한 3, 4일만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바로 조정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 특정 종목을 보면 그런데 가격 제한폭이 좁다 보니까 떨어질 때 많이 못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코스닥 시장 전체가 불안감이 과도하게 조성이 된다. 라는 그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확대시키면 빨리 반영이 되겠다. 악재도, 호재도 빨리 반영되고 악재도 빨리 반영된다. 바로 그게 효율성이 늘어난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불공정 거래가 좀 줄어들 수 있다. 예컨대 주식이 어떤 특정 주식이 거래량이 별로 없고 시가총액이 좁고 별로 안 되고 하면은 작전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상한가에 묶어놓는다든지 하한가에 빼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문제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만일 상한가에 묶어놨는데 이거를 어떤 사람들이 팔겠다. 나는 그걸 유지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식 그 변동폭을 확대하게 되면 하게 되면은 그거를 방어에 돈이 많이 드니까 훨씬 더 그런 작전 세력이 줄어들 수 있다. 두 가지 장점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장점을 말씀하셨는데 시장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효율성은 높아지는 만큼 그만큼 위험성 또한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위험성 당연히 높아지죠. 지금 이렇게 되면요. 현재 한 3일만 오르면 120% 정도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한가를 이틀 맞으면요. 바로 51%가 반토막이 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크게 가져올 수 있지만 크게 잃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보면은 근데 특히 어디가 이제 위험하냐? 중소형주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사실은 중소형주요. 이렇게 됩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 1위부터 100위까지를 한번 이렇게 따져볼 때 그 사람들이 지난 1년 동안에 대형주의 경우에 단 하루라도 상한가나 하한가를 기록한 거 그거 한 10% 미만입니다. 중소형주는요 26%에 이릅니다. 그만큼 코스피 시장 상대적으로 안정되던 코스피 시장에서도 중소형주가 변동성이 그만큼 큽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가면요 작년에 영업일이 245일쯤 되는데요
단 하루도 상한가가 안 나온 날이 없습니다. 근데 그 밑에 대형주가 그렇고요. 예. 중소형주는 한 75% 정도가 하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특히 그렇고 더구나 중소형주가 변동성이 더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폭이 커지면 그만큼 위험도가 커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수익도 뭐 2배가 늘어날 수 있지만 그만큼 손해도 2배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개미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은 좀 어떤 점을 유의를 해야 할까요? 우선 이런 게 있죠. 그게 확대가 되면 자 만일 자기가 산 주식이 특히나 돈을 얻어서 빚을 네. 얻어서 예. 증권사로부터 빚을 얻어서 주식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사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사는 겁니다. 예. 그럼 내가 빌려온 자금 원래 자기 자산이 있죠? 예. 그게 몇 프로냐? 그게 몇 프로냐? 예. 그것이 한 140%좀 됐었는데 예. 앞으로 그 증권사들 170% 정도로 더 늘렸습니다. 그거를. 왜냐하면 만일 그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을 위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럼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그걸 반대 매매라고 하는데 예. 그것 때문에 반대 매매를 강하게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주식값이 내려가게 되면 예전보다 더 빨리 내려가니까 위험도가 더 커지겠죠. 예.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반대 매매의 경우에는 주식값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예. 언제 반대 매매를 들어가느냐. 여태까지는 한 3일쯤 뒤에 했는데 그거를 이틀로 당긴다든지 내일 당장 팔아버린다든지 예. 이런 그 조치를 증권사들이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변동성이 커지면은 기대를 하는 분도 있지만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좀 꺼리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주식시장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변동성을 좀 막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도 도입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떤지요? 우선 기존에 있는 게 있죠. 예. 아주 간단한 조치가 원래 있는 게 3% 어디 매매 체결가 기준으로 네. 한 3% 이상 변동을 하면 2분간 정지를 합니다. 예. 이게 원래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면 어떤 기준가라는 게 있는데 지금 사고 팔고 했을 때 어떤 새로운 기준가가 형성이 돼요. 그게 또 10% 정도 왔다 갔다 하면은 예. 2분간 정지시킵니다. 그리고 주식이 더 출렁거리게 되면 아예 일시 매매 정지를 합니다. 예.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는데 지금 하루에 한 번 했습니다. 예. 그걸 이번엔 3번까지 아. 늘렸습니다. 예. 그 어느 정도 8%, 10%, 15% 이렇게 갔을 때 예. 예. 변동폭이 확대가 되면 그때마다 해서 3번까지 할 수 예.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어떤 종목이 급등을 나간다. 바로 조회 공시를 요구한다든지 감시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 변동성을 완화하는 조치를 3중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네, 주식시장 가격 제한폭 확대 의미 그리고 전망도 해봤는데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YTN 경제 전문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